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바로 시작하는 주거용 부동산 중개 실무를 맡은 임유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랑 하실 분야는요, 주거용 부동산 중개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건데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업에 있는 중개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장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귀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 실무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특히나 이 주거용 부동산은요, 모든 부동산 중개의 기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집, 빌라나 아파트 위주로 먼저 시작했고요. 지금은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격증을 따시고요. 나는 어떤 분야가 맞는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저와 함께 같이 하는 이 주거용 부동산 중개 기초를 먼저 배우시고,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기초가 다져졌다면, 그 다음에는 특수물건, 공장이나 창고, 혹은 지식산업센터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접목을 해서 본인의 전문 분야를 뚫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 듭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처음에 자격증을 따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라고 제가 생각하고 조금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오래 중개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실무에 능통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현장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천천히 한번 따라오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오늘 배워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구성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거용 부동산 중개 실무의 첫 번째 시간은요, 물건을 접수하는 방법부터 접수된 물건을 어떻게 광고할 건가, 광고하는 방법까지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많이 봤는데요. 초보라고 보통 하죠. 처음 자격증을 따거나 처음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하신 분들 혹은 실장님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요. 물건 접수를 어떻게 받을 건가부터가 걱정이세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전화 오는 것도 좀 무섭고요. 어떤 손님이 우리 사무실 들어오는 것도 조금 겁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초보 때는 다 그렇죠. 그래서 저랑 어떻게 물건을 접수하고 그 접수된 물건을 어떤 방법으로 광고하는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광고를 해서 연락이 왔어요. 매수자나 혹은 임차인한테. 그러면 그 고객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현장 브리핑 하는 방법. 현장을 브리핑 해줘야겠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현장을 안내하는 방법을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 손님은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분을 모시고 또 지도를 찾아가면서 모시고 다니면서 브리핑을 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잊지 못하겠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을 보고 난 후에는요.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계약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계약까지 가기 위한 클로징 기법. 아무리 많이 현장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받고 우리 중개수수료를 받기 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클로징 기법까지 어떻게 상담하면 좋은지 매도자, 매수자 혹은 임대인, 임차인 각각에 맞는 상담 기법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중개 절차는요, 여기 써드린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물건을 먼저 받아야겠죠. 물건을 받는 방법은요, 전화로 받거나 혹은 워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방문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받았다면 받은 물건을 꽁꽁 숨겨놓으면 안 되겠죠. 널리 광고를 해야 합니다. 광고하는 방법은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새는 보통 온라인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오프라인 광고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광고 방법 중에 하나겠지요. 물건 광고를 하면요, 이제 어떤 연락이 올까요? 그 물건을 보고 물건을 사겠다, 혹은 임차를 하겠다, 혹은 그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전화나 혹은
방문으로 우리 사무소에 들리시거나 전화를 하시겠죠. 그러면 물건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전화나 혹은 대면으로 상담을 한 후에 모시고 현장을 안내해야 합니다. 현장 안내하는 것도요,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한데요. 제 뒤에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장을 안내한 후에 그 다음 고민하시는 분들을, 그렇죠, 클로징을 가기 위해서 상담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보시고 마음에 들어요,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현장에 있어 본 결과 그런 분들은 한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따라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요새는요, 결단을 바로 못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에 따라서 우리 중개사가 결단을 내리게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조건을 조율해주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중개사라는 직업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조건 조율이나 결단을 내리게 하는 여러 가지 상담 스킬이나 또 개인적으로 친해져서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를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런 스킬들. 자, 그렇게 돼서 클로징이 된다면 이제 어떤 걸 해야겠죠? 사람 마음은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요. 따라서 우리 왜 일반인이었을 때, 우리가 중개사가 아니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부동산을 이제 뭐 임차를 하러 갔거나 뭐 사러 갔을 때 중개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기억하세요? 어떤 말씀이신지? 그렇죠. 이 물건 빨리 나가니까 계약금 좀 걸어주세요, 일부라도 라고 하시는 말씀 예전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요, 저도 중개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이유는요, 그날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가도, 그러다가도 하룻밤 자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클로징이 됐다면 계약금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일부를 먼저 받고요. 그리고 계약서 쓸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왜냐하면 인적사항도 받아야 되지, 조건도 써야 되지. 그리고 우리 초보 선생님들은 계약서 쓰는 것도 한참 걸리잖아요.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는 시간은 따로 잡아야 합니다. 물론 당일날 보시고 당일날 당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케이스들도 현장에서는 꽤 있습니다. 종종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 일자를 잡아서 매도자, 매수자 혹은 임대인, 임차인이 만나게 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 날이나 아니면 뭐 매매인 경우 잔금날 잔금 지급을 받고 그 후에 보통 중개보수를 그 후에 지급받게 되겠죠. 물론 중개보수를 계약 당시에 받을 수도 있다면 가장 좋지만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요, 그런 케이스들은 한 50건이면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따라서 중개의 완성은 바로 이 중개 보수를 받는 그날이 중개의 완성인 것 같습니다. 자, 프로세스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셨죠?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중개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물건을 접수받아서 어떻게? 그렇죠. 전화나 방문으로, 그리고 받은 물건을 광고하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광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을 접수받는다는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저기 써 있죠. 나를 알고 고객을 알면 광고가 성공한다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무슨 문구 같죠? 아니면 포스터 같고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나의 중개사무소를 어디에 차릴 것인가, 혹은 내가 어떤 중개사무소에 취직을 할 것인가를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자, 그때 내가 차릴, 내가 개업할, 오픈할 곳이 내 부동산이 물건지에 인접한 물건지 부동산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인가, 내가 취직할 곳이, 내가 실장으로 일할 곳이 물건이 많이 파악돼 있고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부동산인가, 혹은
내가 오픈할 그곳은 물건지라기보다는 손님을 많이 끌 수 있는 손님지 부동산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요, 우리 중개사는, 우리 사무소는 물건도 많고 손님도 많다. 그러면은 가장 좋겠죠. 하지만 보통의 입지는 물건도 많고 손님도 많은 입지보다는요, 어디에는 물건지 부동산이라고 할 만큼 주변에 뭐 입점 부동산이 들어가는 분들도 많고요. 혹은 또 요새는 저도 부동산이 그 오피스텔 2층에 위치하고 있지만 2층이나 고층 건물에 부동산을 오픈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물건지라는 생각보다는 또 손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픈할 곳이 물건지냐 손님지에 따라서 나의 주로 타겟 고객과 또 광고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 이야기를 좀 들어가면서요. 나는 어디에다가 오픈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눈여겨받은 곳이 물건지구나 아니면 손님지구나를 파악한 후에 한번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내가 오픈할 부동산이 혹은 일할 곳이 물건지 부동산일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은 물건지라고 생각되냐면요. 아파트 단지 근처에 1층 부동산. 보통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요, 대단지 아파트 혹은 뭐 중소단지라도요, 1층의 상가에 우리가 지나가면 부동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거는 이제 물건을 많이 파악하는 물건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쵸? 이제 주변에 아파트에 뭐 임차인, 임대인 혹은 소유주들, 뭐 사러 오시는 분들을 많이 잡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요. 혹은 저처럼 오피스텔 내에 있는 입점 부동산, 뭐 동일한 개념이겠죠.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단지가 좀 다르다 뿐이지요. 요새는 주상복합이라고 해서 뭐 상가가 1층에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있고 그 위에 또 아파트를 올려놓은 그런 형태의 건물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의 주거용 부동산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부동산 오픈할 때는 항상 배후 조건을 보죠. 단지 내를 끼고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유가 물건을 접수받기, 물건을 확보하기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거나 혹은 주택들이 산재되어 있는 곳, 그리고 상권, 유명 상권 내 1층 부동산. 상권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하고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주택과 상권이 한꺼번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요, 물건지 부동산으로 뛰어난 위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곳에 오픈을 할 생각이 있거나 이런 곳에서 일하실 분들은 우리 사무실이 혹은 내가 일할 곳이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건지 부동산의 주요 타겟 고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물건지 부동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요, 주요 고객들이 누구여야 될까요? 맞습니다. 입점 단지의 소유주들이 가장 큰 타겟 중에 하나겠죠. 그 아파트면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소유주들. 왜냐하면 소유주를 잘 알아야 임대를 맞출 때도 소유주 통해서 연락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매매를 할 경우에도 소유주를 알면 훨씬 더 쉽지요. 따라서 단지 내의 선정 광고는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상가 부동산이든 오피스텔 1층 부동산이든 이 단지는 내가 꽉 잡고 있다. 그리고 어느 단지, A단지라고 하면 홍길동 부동산 이렇게 유명하게 우선은 내리에 탁 박아놔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문업소임을, 그 단지나 그 물건의 전문업소임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력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자, 두 번째. 물건지라고 했는데 왜 매수나 임차 고객이 주요 타겟팅이라고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A라는 아파트를 임대를 찾으려면 혹은 매매를 찾으려면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들어가지만 A라는 아파트 주변의 부동산에 보통 많이 들어가거나 전화해서 물어보죠. 결국은 손님들도요, 물건지 부동산, 즉 입점 부동산들이 가장 물건을 많이 갖고 있고 직접 물건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물건지 부동산이라고 제가 말은 했지만 결국 그곳이
손님을 끌 수 있는, 매수나 임차 고객을 끌 수 있는 바로 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업소, 그 단지의 전문업소임을 강조하는 광고를 하면 소유주뿐 아니라 임차 고객까지 끌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는 뭐 그래 이해했어. 당연하지. 그 아파트 단지 1층 상가에 가면 그 아파트 단지의 소유주들이나 혹은 그 아파트 단지에 임차를 하러 온 분들, 혹시 매수를 하러 온 분들이 우리 사무실을 들어오시거나 연락이 오겠지. 자, 여기까지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포인트일 겁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님지 부동산이 내 부동산의 주 고객 중에 한 명입니다. 현업에서 일하다 보면요, 양타라고 보통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내 고객으로 맞추는 가장 좋은 중개 시스템이겠죠. 근데, 현재 같은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공동중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물건의 중개사고요. 또 손님의 중개사가 따로 있어서 두 중개사끼리 공동중개해서 계약서를 같이 쓰는 그런 케이스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손님지 부동산, 손님을 모시고 오는 다른 부동산 대표나 실장들도 우리의 뭐다? 그렇죠. 고객이다. 따라서 고객들, 일반인, 뭐 임대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한테만 친절할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손님을 꾸준히 모시고 와서 소개를 시켜주시는 주변의 타 부동산, 손님지 부동산의 대표나 실장들에게도 유대관계를 가져야 굉장히 좋습니다. 실례로요. 입점 부동산들이 뭐 다여섯 개 있어요. 한 단지에 한 개의 부동산만 있는 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A, B, C, D, E 부동산들이 꽤 있는데요. 이 손님지 부동산, 손님을 모시고 오는 부동산들이 이 A, B, C, 뭐 D 부동산 이렇게 있다면 어느 부동산을 초이스를 할까요? 첫 번째 초이스 관건은 물론 좋은 물건을 갖고 계신 그런 부동산부터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손님을 보여드리겠죠. 하지만 한두 번 거래를 했다면 거래를 했는데 너무 말끔하게 일을 잘 해주시거나 아니면 친절하게 우리한테도 잘하고 우리의 손님한테도 잘하는 그런 부동산에 다른 손님이 있다면 또 연락을 주시겠죠. 동일한 조건이라면 혹은 A에도 나와 있고 B에도 나와 있고 C에도 나와 있는 물건이 있다. 그럼 어디부터 전화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 그렇죠. 안으로 굽는다고요? 나한테 친절하거나 나한테 잘해줬던 부동산 혹은 같이 거래해봤더니 깔끔하게 일 처리를 마무리해줬던 부동산에 같은 물건이라면 전화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님지 부동산에도 나의 주 타겟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배척의 관계가 아니고요. 공생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지역 네트워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요. 다른 부동산들이 손님을 많이 모시고 올 수 있게 문구도 잘 써야 하고요. 그리고 한번 손님을 모시고 온 부동산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서 또 손님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단지 선정 광고라는 건 뭘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중개사일 경우에도 그러시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집을 구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직접 살 집이든 아니면 또 뭐 친척이든 아니면 또 형제 자매든 부모님이든 첫 번째 가면요. 눈에 띄는 광고들이 그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이 있다면 뭐 엘리베이터나 혹은 광고를 할 수 있는 게시판이 배치되어 있는 단지나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입점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엘리베이터 내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요. 비용을 들여서라도 꼭 하실 것을 제가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단지 내 1층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상호부터 즉 부동산 이름부터 단지 전문 업소임을 강조하는 이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오픈하실 분들은 이제 장명에 굉장히 고민을 하세요. 무슨 부동산 이름을 쓸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이름으로 부동산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분들이, 그런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은 뭐 롯데캐슬 아파트다 그러면 롯데캐슬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죠. 그런 이유들이 이 단지를 내가 전문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이름들이 너무 많다면 저처럼 뭐 본인의 이름을 쓰시거나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지 전문업소인 상호부터 단지 선점을 하시는 게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오피스텔 1층 부동산인데 이 오피스텔 이름이 디오빌 강남이에요. 그럼 디오빌 강남 부동산, 누구나도 그 부동산부터 찾게 되겠죠. 자, 이 사진에서 보면 힐스테이트 전문 부동산이라고 해서 힐스테이트 공인, 뭐 이런 이름을 쓰게 되면 어느 지역의 스테이트 부동산을 찾으면 그걸 다루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따라서 게시판 광고나 혹은 상호부터도 이제 입점된 단지 이름을 차용해서 쓰시는 게 중요 포인트고요. 물론 다른 이제 부동산이 그걸 쓰고 있다면 조금 더 다른 생각으로 좀 변형해서 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듯 합니다. 자, 이거는 온라인 광고의 예인데요. 요새는 뭐 간판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시판 광고뿐만 아니라요, 온라인에서도 VIP나 아니면 입점 부동산이라는 이제 간판 비슷하게 달 수 있게 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단지 전문업소임을 강조함으로써 고객들이 같은 물건이 나와 있다면 그 전문업소에 연락을 하게끔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직방이라는 온라인 광고 그 화면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단지 전문업소, 혹시 VIP 업소 뭐 이런 식으로 달 수 있게 되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또 광고 금액이 조금 더 비싸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력 단지라면 먼저 선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 광고인데요. 네이버 광고를 보시면 집주인이라는 이제 편말을 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문자를 보내고 뭐 하면 집주인들이 승인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라는 이렇게 포인트라기보다는 딱지같이 표가 붙는데요. 이런 것들이 달아놓으면 여기는 집주인을 많이 알고 있는 업소인가 보다, 직접 물건인가 보다 하고 다이렉트로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광고에서도 단지 선정 광고는 비용이 조금 든다고 해도 고민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강남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강남의 지역 네트워크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한번 캡처해 왔어요. 여러분들 지역 네트워크가 뭐냐 하면요, 그 부동산과 부동산끼리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동중개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한방이나 이런 것들처럼요. 각각 지역마다 이 네트워크 시스템이 조금씩 이름이 차이가 있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는 공실 땡땡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입점 부동산은 입점, 작게 보여서 안 보이시겠지만 어떻게 써 있냐면 입점 마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오피스텔에 이제 사무실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입점이라는 게 그 오피스텔 광고할 때 저희 부동산 이름 앞에 붙습니다. 자, 이게 왜 유리하냐면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의 고객은 일반적인 뭐 집을 갖고 있는 분 혹은 집을 찾는 분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른 부동산도 우리의 고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부동산도 그 물건이 있어요. 공동중개망을 보니까. B라는 부동산도 그 물건이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일 것 같아요. 한번 보니까. 근데 A라는 부동산에 입점이라고 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입점. 그리고 B라는 부동산에는 입점 마크가 없습니다. 자, 내가 A라는 부동산과 B라는 부동산에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전화하시겠어요? 그렇죠.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입점 부동산에 전화해야 그 물건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것 같고요. 혹은 나중에라도 좀 편리하게 공동중개를 하더라도 다 처리를 해줄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네트워크에서도요, 입점 마크를 단 단지에 대한 부동산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나 혹은 어떤 오피스텔이나 어떤 주거용 어떤 단지 내에 입점이 되어 있다면,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입점을 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쟁취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점 마크 다는 거 중요하다.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동중개망에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공동중개 아니더라도 뭐 네이버 광고나 직방, 다방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 광고에서도 입점돼 있는 걸 강조하는 건 중요합니다. 설명에서 보통 상세 설명에서요. 마크를 달 수 없으면 입점 부동산입니다. 이런 말을 간혹 저도 많이 씁니다. 이유가 일부러 우리 부동산에 오시면 잘해드릴 거고요. 원스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단지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 물건지 부동산, 아까 얘기한 어떤 단지를 끼고 있거나 혹은 그 단지 내 근처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이 DM 작업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하는데 요새 DM이라고 하면 딴 의미를 생각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편지 보내는 작업. 요새도 편지를 보내나 하는데요. 저도 해봤거든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 소유주들이나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 101동, 201호, 뭐 101호 다 우편함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직접 사시는 분들이고요. 하지만 이 단지 소유주에게 DM 작업을 제가 해봤더니 한 100통 보내면요. 그래도 3, 4통 정도는 내가 모르는 그 소유주들이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입점부동산이시죠? 편지 받았는데 제가 뭐 요번에 뭐 물건을 팔 거예요. 혹은 우리 임차인이 나갈 거예요. 좀 맞춰주세요. 다른 데 거래했는데 여기도 한번 맡겨보려고요. 하고 연락이 오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조금 바빠서 좀 게으르게 하고 있지만 예전에 처음에는요. 이런 식으로 그 시절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제가 추석 때 이렇게 추석 사진이 있는 뭐 감사진도 있고요. 한가 사진도 있고요.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땡땡 오피스텔에 입점되어 있는 임땡땡 공인입니다. 더위에 땡땡 오피스텔에 입주했던 때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 볼을 스치는 가을이 됐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평화로운 날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땡땡 오피스텔의 전세, 월세, 뭐 변동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연락처를 꼭 쓰셔야겠죠. 편지만 쓰시면 안 됩니다. 전화번호나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쓰셔서 보내면요. 어떻게 보면 문안 인사 같기도 하지만 안부 인사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동산을 뭐 알리는 그런 인사 같죠. 따라서 이런 걸 보시면요. 처음에는 관심 없는 고객들도요. 우리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는데 혹은 나 집 팔아야 되는데 여기 부동산에도 한번 연락해 볼까? 라고 연락을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시간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라도 DM 작업을 한두 번 해보시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단지 내에 있다는 분들은요. 단지 내 부동산이라는 분들은요. 자, 앞에서까지는요.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요. 그 부동산 중개 실무의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절차를 프로세스를 하나씩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물건 접수 및 광고를 어떻게 할 건가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내 부동산이 물건지 부동산일 경우 주 타겟층 고객이 누구누구 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광고가 대략적으로 좀 유리한가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은요. 내 그런 부동산에 손님지 부동산이라고 생각될 경우 혹은 손님지 부동산이 입지가 되어 있는 곳에 오픈하실 분들 혹은 실장님으로 취직하실 분들은 이제 주 타겟층 고객이 누구이실 거고 어떻게 광고를 하면 되는지를 한번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요. 두 번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